안녕하세요, 페이스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30대 워홀 가도 괜찮을까? 입니다.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 제한이 상향되었죠. 덕분에 30대 워홀러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 제한이 바뀐 덕분에 워홀을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은 저도 만 나이로 30이 넘었다는 이야기겠죠. 저같이 30대 워홀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커리어나 경력 단절에 대해 고민을 하실 거예요. 30대면 보통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또 워홀 나오려면 직장을 관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력이 끊기게 되겠죠.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쌓아온 경력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워홀 끝나고 돌아가서 다시 날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 워홀 온 친구들은 대부분 나보다 어린데 잘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30대라는 나이가 갖는 현실적인 무게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도 반반으로 나뉘었었거든요. 반은 별거 없다, 그냥 한국에서 커리어 계속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가볼만 하다, 한번 도전해봐라, 1년 정도 경력 공백이 생긴다고 커리어에 큰일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나와서 워홀 해보니까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워홀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도 있고,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워홀의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워홀을 성공적으로 하기에는 30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워홀은 30대에 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20대 워홀보다 30대 워홀이 더 좋은지, 그리고 30대가 워홀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 현실적인 전략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20대 초중반은 어떠셨나요? 저는 20대 초중반, 갓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3, 4학년 이때를 돌이켜보면은 약간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살이 넘었다고 성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20대 초반은 성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많이 미숙하죠. 정말 경력도 없고 그냥 젊음과 에너지만 가득한 그런 나이인데, 20대 초중반이란 나이는, 그때 워홀 왔다면 저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같이 질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치더라도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 그리고 내 성향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르죠. 제가 느끼기에 20대 초중반의 한국 남자 여자들은 10대 중후반과 더 가깝지 30대 초중반과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30대가 되면은 정말 이제 사회 경험, 사회생활이라는 걸 정말로 하잖아요. 군대가 사회생활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군대는 사회생활이라고 보기엔 좀 많은 무리가 있죠. 그냥 조직생활을 하는 거지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이런 사회 경험의 유무 차이가 내 워홀의 질을 바꾸는 저는 큰 요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20대 초반에 왔다면은 일단 목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덜 구체적이고 불분명했을 거예요. 영어 실력 향상, 해외에서 경험하기, 견문 넓히기, 이 정도는 목표를 잡겠죠. 근데 이게 내 커리어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이 경험을 내 커리어의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인생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젊음의 특권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해외 생활 같은 경우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경험이다 보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아쉬운 경험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본의 한계입니다. 20대 초반에는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압박에 시달렸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워홀 초기에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정착하는 데까지 있어서. 이때 스트레스가 되게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덮치면 사람이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죠. 또 이상한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재취업 및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경험 부족이 되게 큰 발목을 잡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낯선 곳에서 집을 구하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고, 또 이런 과정들에 30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제가 20대 때 와서 어떤 좌절을 맛보다 보면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머물게 되고 영어가 들지도 않았을 것 같고, 우물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다른 우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20대 친구들이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한인 잡에서만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30대 월은 어떨까? 이게 제가 바로 30대가 20대보다 뭘 하기가 좋다는 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죠. 인간의 뇌는
30대에 완성이 됩니다. 제가 뇌과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간의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30대 초반에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충돌을 조절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훨씬 더 감정 동요도 적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즉 30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경험과 인격적인 성숙함, 이런 태도 덕분에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가능해지죠. 이민을 한다거나 영주권을 딴다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선택지들이 돈이 되게 많이 드는 선택지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선택지인데 워홀은 이런 선택에 앞서서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거든요. 30대 초반이 저는 이런 이민이라든가 해외 유학, 영주권 취득, 해외에 자리 잡기 이런 거를 하기 가장 좋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커리어 이어가기도 가능합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는 해외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꿈도 못 꿀 일이긴 해요. 근데 30대라면 내가 경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술직, 미용사,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면 되고 일반 직장에서 사무직 하시던 분들도 외국에서 경력을 100%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이민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나와 산다는 건 어떤 경력과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초기화되는 경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경험은 그냥 대학교 4년제 졸업장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대 4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보다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2, 3년 경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취직에 유리합니다. 물론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영어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직장 생활 경험이 3, 4, 5년 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정도는 서울 비자로도 취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취직을 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 자체는 한국보다 쉬울 거예요. 급여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한국 중소기업 직장 생활 난이도는 정말 최상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 거지 같은 직장 문화는 덤이죠. 또 돈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활비 걱정이 없고 또 생활비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시작할 필요도 없고요. 한두 달 정도는 이제 내 여유를 갖고 내 목표에 집중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가능하고 이 작은 차이가 워홀이라는 시간의 질을 되게 많이 바꿔줄 거예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나 첫 단추가 중요하지만 워홀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첫 단추가 더욱더 중요한데 이런 여유는 워홀의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적응력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러먹던 30대라면은 외국 적응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들은 30대, 40대도 꽤 많이 오거든요. 워킹홀리데이로 부자로 온 사람도 있고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과 친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를 늘리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지금 한국인 친구가 거의 없고 외국인 친구만 있는데 제 나이 또래고 전부 다 저보다 많거나 문화가 다르고 그렇지만 저희가 세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SNS로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나이가 어린 한국인들보다는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게 더 재밌고 편했어요.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보통 연령대가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중남미 쪽에서 온 친구들은 오히려 20대는 거의 없고 30, 40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 중에 나이 좀 있는 친구들은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나이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신입사원의 나이 제한이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나이 먹고 새로운 시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나이 많은 신입사원도 되게 많고 어린 신입사원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캐나다가 이민국가다 보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정말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본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은데 커리어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또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30대를 노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기 쉽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도 친해질 수가 있는 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K 콘텐츠가 되게 인기 많아요. 사실 남자애들은 BTS 이런 거를 알긴 아는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것들은 대화를 나누기 되게 좋은 K-팝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서 뭔가 K 콘텐츠 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K 콘텐츠, K 드라마 정말 요즘 핫합니다. 근데 이런 적응력, 사회생활 능력 이런 것들은 20대보다는 30대가 훨씬 더 능숙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워홀 오시기 전에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영어로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면 바로 취직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언어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도 여기 와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력서를 정리해서 요즘엔 GPT나 이런 것들 물어보면 다 해주니까 그 친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력서를 준비해 오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학원 및 컬리지 다니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학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어쨌건 간에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의 포인트는 스피킹이잖아요. 근데 스피킹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최고긴 해가지고 어학원을 뭐 짧게 한두 달이라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컬리지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컬리지를 졸업할 경우에는 PGWP라고 해서 3년짜리 워킹 비자가 추가로 나오거든요. 5월간은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컬리지 수업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나중에 워홀 생활을 하시다가 이건 나중에 이민을 해야겠다, 영주권을 따야겠다 하는 분들이 이 곳을 밟아도 되고요. 컬리지는 인맥 만들기가 정말 좋아요. 캐나다는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이거든요. 저도 서버로 알바하다가 거기서 손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손님이 인터뷰를 시켜준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터뷰라든가 잡 오퍼가 오기 때문에 저는 꼭 인맥은 캐나다에서는 만들기에 노력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춰오시는 게 좋아요. 한국인 특징이 말을 못해요. 영어로 듣기 쓰기는 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 쓰기 못해도 말만 잘하면은 취직 가능하고, 토익 990점 나와도 말 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저는 영어 듣기 쓰기보다 말만 잘하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한국인치고. 그래서 저는 덕분에 뭐 인터뷰도 패스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일단 영어 기본 스피킹 실력을 어느 정도 키워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필리핀 어학연수 2~3달 정도 갔다 오는 거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필리핀은 1대1 수업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초창기에 초보 시절에 스피킹 실력을 단기간에 확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캐나다보다는 필리핀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예요. 영상은 옆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조심해야 됩니다. 한인 회사, 한인끼리 놀다니는 한인 공동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모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국이 가난할 때 이민 오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꼰대 마인드가 심하시기 때문에 현대 한국인들이 적응하기 힘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보통 사업체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뭐 중국 회사 뺨칩니다. 그런 데는 근무 환경이 좀 더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견문도 넓히고, 그런 데는 외국인이랑 같이 노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한인끼리만 몰려다니게 되는 걸 피하셔야 하고요. 정말 한인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워킹홀리데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영어를 쓸 일도 없고 한국보다도 한국 같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조심하시고 한인 인사 주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30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정말 가장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온 걸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참 지금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직장 능력과 지식 그리고 차분함이 가미된 나이인 30대는 워홀을 하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30대 워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